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배트맨 시작합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궂은데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내일 오전 중으로 새벽 시간에 태풍 흰남노 굉장히 강한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다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자, 우리 시장 대비는 오늘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환율도 역대 최고치 2009년 4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수치를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 가지로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선택할 수 없어도 종목은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면서 자, 서울경제TV 유튜브로 어떻게 시청하시는지도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 TV로 송출되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만의 특별한 재미가 또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오늘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오늘 하루 약간 삐끗한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사실 배트맨은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3월부터 쭉 출연을 하시면서 하루 정도 삐끗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소개 들어보셨고 어떻게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주소가 연결이 됩니다. 그 주소 클릭만 하시면 이용준 디렉터의 오픈 채팅,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중간에 틈틈이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좋은 대응, 현명한 대응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자, 앞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희 추석을 앞두고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또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이벤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퀴즈를 맞히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월화수목 나흘간 매일 무려 5분께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퀴즈 응모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곧 공개할 퀴즈를 들으시고요. 자, 서울경제TV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 중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 열려있는 부분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면서 퀴즈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종잘남,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께서 매일 방송 말미에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하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자, 와일드카드 종목, 이 종목을 미리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용준 디렉터가 준비한
와일드카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죠. 자, 9월 5일 오늘의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기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1번 솔리드, 2번 머큐리, 3번 SK 하이닉스. 자,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송 계속 끝까지 보시다 보면 저희가 힌트를 또 하나씩 던져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선택의 주인공이 또 한번 돼보시는 것도 오늘 방송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자,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해 주실 와일드카드 종목 유튜브 채팅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첫 번째 힌트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캐스팅 시작하기 전에 이용준 디렉터님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오늘 힘들었어요. 특히 코스닥이 1.84% 빠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살짝 삐끗한 이유가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가야 할 자리에서 안 가가지고 약간 삐끗했습니다. 뭐 금요일 날 퇴근할 때 개인 톡을 받았는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단기 종목 드리고 있고 하루에 많게는 3종목까지 수익 청산을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안 가는 종목들 있죠. 지수가 밀리던 뭐 종목의 재료가 약해서 안 가는 종목이 있는데 핵심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손절하지 말아라는 게 제 기조입니다. 그게 변화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크게 손절한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고요. 그리고 2-3종목 정도 손절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다 수익 봤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제 철학과 제 대응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를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저도 손절하고요. 저도 물리고 있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 전 종목 다 갔다.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전 종목 다 갔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13년 만에 최고 천장 뚫은 원달러 환율에 코스피 장중 2,400이 붕괴됐습니다. 시장 탓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장기 종목, 수익 종목은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무너지면. 하지만 저는 당일날 가장 강한 종목 주도주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웬만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삼형 SNC, 일성신약, 나노엔텍, 코리아S 이렇게 4종목이 나왔는데요. 뭐 이 4종목 전부 다 보면 따라잡기 힘든 종목이었는데 삼형 SNC 같은 경우는 배터리팩 모듈 국제과제 선정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장 초반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카모스타트 관련주인데 세계적인 학술지에 이 내용이 실렸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갔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9월 2일 날 재료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일성신약 창업주 윤병강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이런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지분에 대한 내용이 걸릴 수 있는데 지분 내용을 확인했더니 윤병강 명예회장으로 있는 지분은 없고요. 보니까 윤병강 장학회라고 해서 4.22%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분 이슈도 좀 걸려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노엔텍이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꿈의 항암제 CAR-T 치료제가 국내 첫 투여해가지고요. 보름 만에 완전 관해됐다. 이런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나노엔텍이 이 관련주인데 그 이유가 나노엔텍은 세포 개수기부터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생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전 단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CG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는 나노엔텍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오 중에 이렇게 정확한 명제가 나온 종목들은 정확히 보시고 상한가가 나온 그 다음 날 흐름을 보고 추격 매수 하시던 눌림 매수를 하시던 해가지고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게 오늘 나노엔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점 상한가를 3번 정도 간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풍 관련 이슈로 간 건 아니고요. 실제 뚜껑을 좀 열어봤더니 GP그룹 P인수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관련해서 갔다 그러면
관련주들 자연과 환경 뭐 여러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이것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은 GP그룹 P인수 소식의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쳐다보기 힘들기 때문에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그런가 보다 하고 관망하시는 자세 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히 코스닥이 1.84% 흘러내리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한번 챙겨주셨고요.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갔던 4개의 종목 중에서는 꿈의 항암제라고 하는 CAR-T 치료제인 킴리아, 이 기술 보유하고 있는 나노엔텍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공개해 주시는 그리고 오늘 퀴즈와도 어쩌면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와일드카드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8월 29일에 공개해 주셨던 대한전선, 바로 그 다음 날 1.48% 수익률 만들어내 주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8월 30일에 공개해 주셨던 BH 5.76% 상승폭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 전주에 이미 파이널 캐스팅을 통해서 8%가 넘는 수익률 쌓아 올린 뒤에 5.76% 추가로 쌓아 올린 성적이다. 이 부분 한 번 더 복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1일에 공개해 주셨던 조광 ILI 1.66% 상승 나왔고요. 이 종목 역시 이전에 캐스팅을 통해서 충분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 파이널 캐스팅 진행이 됐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1.66% 이상의 수익률 방송 꾸준히 챙겨보셨다면 가능하셨을 것이다 라는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고요. 9월 1일에 공개해 주셨던 고려신용정보 4.23% 새로운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일에 공개해 주셨던 모트렉스 2.57%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계십니다. 네, 9월 들어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의 성적도 꽤 좋습니다. 네네. 자,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모트렉스 단기간에 이렇게 또 상승폭을 쌓아주신 건데 네네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사실 뭐 초반에 겸손한 말씀도 아, 해주셨지만 자, 지금 계속 성적 그래도 좋게 나오고 계십니다. 네, 이제 앵커님은 항상 저를 이제 칭찬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북돋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장이 8월부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통시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가 대비 고가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잡느냐에 따라서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더 작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목들이 다 수익입니다. 사실 다 수익이지만 공략 지점에 따라서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수익 난다, 100점 만점의 전문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MSG를 치면서 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저는 저 있는 그대로 실력을 여러분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려신용정보, 모트렉스도 둘 다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두 종목 제가 복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신용정보 차트를 보면 지금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할 때 해지 개념, 그리고 인버스 개념의 그 상승이 나오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에 대한 채무가 되고 채무가 연장되면 부채가 되면 그에 대한 추심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는 이런 타이밍에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양봉 도지인데 이 흐름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양봉 도지입니다. 고려신용정보가 지금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흐름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상방 흐름 나오면 전고점 돌파하면 52주 신고가까지 가려면 13,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 신고가, 여기를 뚫지 못하면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 흐름은 살아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모트렉스도 보면 모트렉스는 장 초반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제가 공략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갑자기 9시 20분부터 쭉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모트렉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데 내일 12,500원 지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거 깨지면 여러분 손절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모트렉 제로가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물려도 제로와 함께 물리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모트렉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테슬라 이슈가 있고 12월 달에도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 저는 12,500원을 깨지 않으면 손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귀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상한가를 매일 잡는다, 매일 급등을 잡는다 이런 전문가는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주도주 매매를 잘하고 있고요. 당일날 지난주 같은 경우 G2파워 당일날 11%, BH 당일날 5% 이렇게 계속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삐끗했다는 건 오늘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삐끗했다는 거지 종목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체크를 좀 해드리면 문제는 연일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370원을 돌파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의 환율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3년 5개월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뭐 잡힐지 안 잡힐지 이게 환율이 먼저인지 지수가 먼저인지 환율이 먼저인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우선 환율 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포기하긴 이른 게 종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네옴시티 관련주 앞으로 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유신이 16% 상승했고요. 세아 베스틱 지주가 8%, 한미글로벌 6%, 머큐리 3%에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안 좋을 때는 강한 섹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려 사업 규모가 650조입니다. 650조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 참여하는 업체들 챙기시면 수익 나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신용정보와 모트렉스 다시 한번 재료와 그리고 지지라인 복귀를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선정의 안목 길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퀴즈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9월 5일 오늘이죠.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번은 솔리드, 2번 머큐리, 3번 SK 하이닉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자, 퀴즈 정답은 알겠는데 어디다가 정답을 남기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열려 있는 채팅창에 번호 또는 아니면 종목명 이렇게 남겨주시는 방식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 쿠폰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캐스팅 기준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가셨는지. 제가 일정 체크할 때 강한 섹터가 네옴시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네옴시티와 같이 강한 섹터에 있는 급락장에도 상승할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을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락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상승할 수 있는 섹터 내의 종목을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될지 오늘 방송 끝까지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자, 3위권 후보생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극동유화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세아베스티지주,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BL팜텍 후보생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간단하게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극동유화입니다. 오늘 2.25% 상승 나왔고요. 3,8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석유, 유통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관 기획사의 세아베스티지주입니다. 8.75% 오늘도 상승 크게 나왔고 21,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탄소 합금 특수강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BL팜텍 후보생도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3.11% 상승 나왔고요. 1,1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건강기능식품 또 대마 관련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오늘 캐스팅 대상이 있나요? 네, 캐스팅 대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두 종목이 괜찮은데 하나는 네. 조건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두 종목 다 더블 캐스팅 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아베스티 지주하고요. BL팜텍 두 종목 캐스팅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건부가 아닌 본 캐스팅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세아베스티 지주를 본 캐스팅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죠. 네. 우선 세아베스티 지주 여러분이 제가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옴시티 관련주기 때문에 캐스팅했다. 우선 차트가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수는 빠지고 있고 모든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들만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세아베스티 지주 오늘도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세아베스티 지주를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를 설명해드리면 계열사인 세아 창원 특수강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공동 법인 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세아 특수강의 반사이익을 세아베스티 지주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8월 30일 날 기사 또 보면 네옴시티 프로젝트 초대형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주에 참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아베스티 지주를 안 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차트 한번 보면 약간 제가 캐스팅했다고 해서 내일 시초가에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5일선을 타고 급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바닥에서 37%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세아베스티 지주 관종에 넣으시고 눌리는 구간이 혹시라도 나오면 뭐 5일선인 경우는 2만 원, 11선인 경우는 18,000원, 21선인 경우는 17,500원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나오면 분할로 접근하시던지 아니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 타점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 세아베스티 지주를 캐스팅할 거고 정리해드리면 사업 규모가 무려 650조입니다. 650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다들 한번 다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BL팜텍은 조금 다른 느낌에 있습니다. BL팜텍은 차트에 지금 나왔다시피 조건부 캐스팅을 한 게 재료는 사실은 크게 강하지는 않은데 차트가 급등 후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순전히 기술적으로 지금 접근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드리고 나서 관심주에 놓고 내일 보실 때 수급이 딱 들어올 때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제가 전업할 때 생각을 보면 이런 종목이 가장 큰 수익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캐스팅을 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재료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석탄 관련주로 지금 분류됐다. 원래는 석탄 관련주였는데 9월 4일자 기사를 봤더니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몽골 방문하고 외교부는 몽골과 광물 자원 협약에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2011년 몽골에 훅고르샤나라는 유연탄광 지분을 석탄공사하고 이 회사가 공동 투자를 했고요. 그 탄광에서 텅스텐 광하고 몰리브덴 이런 것들을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석탄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인 텅스텐 이슈가 생긴다면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중심선인 이 구간이죠. 1,050원 구간까지 눌린다면 눌렸다가 호가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N자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내일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쭉 늘려서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무조건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BL팜텍 공략 지점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와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그 주식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약간의 차이인데 똑같은 차트를 보고라도 해석하는 능력, 진입하는 타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도움을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BL팜텍 그리고 세아베스티 두 종목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장이 연일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세아베스티 지주 그 수혜주로서 부각될 만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복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조건 없이 세아베스티 지주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BL팜텍은 외교부가 현재 몽골과 광물, 히토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죠. 몽골 내 일부 광산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종목은 차트를 볼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반드시 나눠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세아베스티 지주, 외국인 기획사의 BL팜텍
두 종목 캐스팅이 됐고요. 자, 오늘 개인 기획사의 극동유화도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극동유화는 지금 이슈가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 독일 연결 가스관 공급 중단 연장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석유 관련주들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차트에 극동유화는 답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봤을 때는 21선 저항을 맞아버렸거든요. 21선인 3,870원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크게 달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상승보다는 이런 식의 윗꼬리 보십시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오른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고 내린다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시고요. 그 석유 관련 이슈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이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상승에 베팅하시는 거고요. 석유 관련 이슈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락에 베팅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하락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극동유화 지금 차트를 보면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 21선 저항을 맞았고요. 오늘 윗골이 크게 달려서 내일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차트 안에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캐스팅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3위권에서는 극동유화를 제외한 두 후보생이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한 종목은 조건부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저희가 방송 초반에 퀴즈 이벤트 힌트를 계속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하단에 퀴즈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개될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 솔리드, 2번 머큐리, 3번 SK 하이닉스인데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정답은 통신 정보 섹터의 5G 관련주다라는 점 첫 번째 힌트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과 오늘의 퀴즈 힌트까지 나갔고요. 자, 2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대창단조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제일기획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YJM 게임즈 후보생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대창단조 후보생입니다. 3.73% 하락 나왔고요. 5,6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 중장비, 부품 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후보생 오늘 4.4% 상승 나왔고요. 22,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광고 대행입니다. 외국인 기획사의 YJM 게임즈 오늘 4.89% 하락 나왔고요. 1,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게임 콘텐츠, IT, 부품 등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자, 오늘 장이 어려웠던 만큼 네. 혹시나 캐스팅이 불발되는 후보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2위권에는 캐스팅 후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대창단조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대창단조 후보생 역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우선 중국의 인프라 관련주로 몇 개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난달 강연을 할 때 중소형 건설주 바라고 했는데 건설주만 볼 게 아니라 건설 기자재주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중장비 하부 주행체에 무한궤도 부분에 링크하고 슈를 가공 조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주보다는 건설 기자재주로 분류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9월 5일 날 기사를 봤더니 중국의 또 하반기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건설 기계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렇게 기자재를 낸 대창단조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기 때문에 또 여기도 엮여 있고 재건에 엮였기 때문에 또 네옴시티라고도 추후에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우크라이나 재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 보니까 히림 같은 경우도 지금 네옴시티로 가 있고 유신도 네옴시티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선입견을 두고 이거는 이 종목은 이 섹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설 기자재를 통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레옴시티 오늘 음봉 나왔거든요. 음봉 나왔는데 이쁘게 21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5,680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지수가 오늘 하락에서 눌렸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21선 지지만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제가 있죠. 21선 지지가 깨지지 않는다면, 만약 깨진다면 5,250원까지 내려와 상승 나올 수 있다. 전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입니다. 핵심은. 언제 나온다는 거는 내일 호가창이랑 수급 그리고 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노란톡방에서 봐드릴 테니까 대창 단조 노란톡방에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도 공략 지점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창단조 후보생, 개인 기획사의 후보생이었죠. 오늘은 하락이 나왔는데 내일은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종목으로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하반기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건설기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호전도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네옴시티 그리고 중국 인프라 관련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건설주 섹터 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건설 사업 외에도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까지 함께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대창단조 후보생 캐스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제일기획과 YJM게임즈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일기획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큰 광고 기획사인데요. 우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기획 3분기 호실적 전망에 4.4%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제일기획은 사실 좋아요. 좋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이 874억이고 동기 대비해서 24%가 올랐고요. 시장 기대치가 819억인데 시장 기대치보다 올랐기 때문에 제일기획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캐스팅하지 않았냐는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차트 보면 제일기획이 좋은데 보십시오. 그동안 엄청나게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현재 역배열 구간인데 61선에 딱 걸려버렸어요. 오늘 저항 22,500원에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 상승이 나오려면 이 많은 매물대들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일목균형표 그룹들 상단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내일은 상승보다 눌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눌리고 하락이 나오면 캐스팅을 우선 하지 않거든요. 캐스팅은 기본적으로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제가 가면 무조건 간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확률적으로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제 계획은 확률적으로 내일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JM 게임즈인데요. YGM 게임즈 같은 경우 외국인에서 지금 기획사에서 캐스팅을 한 것 같은데 차트 보면 이거 왜 했는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배열에다가 22선 아래인데 오늘 음봉이 나오고 50이 신고가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최저가가 1,750원까지 나왔는데 신고가가 나오면 더 갈 수 있고 신저가가 나오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JM 게임즈는 기존 재료는 게임하고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최근 재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YJM 게임주는 내일 하락이 나올 거다. 근데 하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올라가기 너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기획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캐스팅해 드리겠다라는 이용준 디렉터의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일기획은 그런 만큼 내일 상승보다는 오늘 뛰어오른 만큼 내일은 하락이 보다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캐스팅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YJM 게임즈 52주 신저가가 나온 상태이고 오늘도 5%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통주 추가 상장 이슈도 있고 지금 52주 신저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지게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2위 개인 기획사의 대창단조 후보생 건설 장비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가져가 주셨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대창단조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오늘 공개될 와일드카드 맞추는 퀴즈 공개가 됐는데요. 자, 계속해서 힌트 하나씩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제공해드렸던 힌트는 5G 관련주다라는 부분이었고, 자, 두 번째 힌트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직접 해주시죠. 두 번째 힌트는 9월 5일 날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은 무엇일까가 힌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모두 5G 관련주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힌트는 오늘 상승 마감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좀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좋아하는 그룹이 뭐라고 했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네.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종목은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그룹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제외하고 5G 관련주 중에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쉽습니다. 커피 쿠폰인데 이게 S사 건지 M사 건지 잘 모르겠으나 커피 쿠폰 5장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사비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사비로 드리는 거 아니라고 힌트를 너무 마구 뿌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 거의 다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확인되고 있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1위권 소개를 마친 뒤에 정답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1위권 후보생들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HLB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금호타이어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현대제철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HLB 후보생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반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4.87% 하락 마감했고요. 46,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의약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기관 기획사의 금호타이어도 보시죠. 오늘 8.56% 큰 상승 나왔습니다. 3,7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타이어, 튜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현대제철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2.86% 상승 나왔고요. 32,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요 포지션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제철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는데 자,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종목 캐스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타이어를 바꿨는데 바로 이 회사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금호 타이어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금호 타이어로 최근에 바꿨다. 타이어를 바꾸신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타이어를 바꿨다고 해서 이제 이 종목을 캐스팅한 건 아니고요. 지금 타이어주들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께 이제 세 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하고요,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이렇게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 넥센 타이어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보고 타이어주 무슨 이슈가 있나 봤더니 이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5일 기준 해가지고요, 타이어 재료인 천연 고무 가격이 5m 톤당 133.3 싱가포르 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게다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주수 또한 현재 2,84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재료 값도 하락을 했고 운반하는 운송비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타이어주의 지금의 똑같은 매출만 유지가 된다면 타이어주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호 타이어가 나왔지만 사실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는 제 차로에 바꾸긴 했지만 우선 재료를 봤더니 삼중고에 시달리던 타이어주 하반기 호재 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원자재 값, 운임비 이 두 거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 저는 오늘 22선을 돌파한 금호 타이어의 차트를 보고 느꼈습니다. 내일
눌리더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지금이 하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8월 달이에요. 7월부터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면 이미 하반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그리고 넥센타이어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면 원자재 값도 하락했고 운임도 하락했기 때문에 하반기 타이어 업종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이것도 제 노란톡방에서 운영을 할 텐데 핵심은 저는 상승이 나온다면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런 공략 가능한 종목 중에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또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종목을 하지 않고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놓고 상승이 나오는 캐스팅의 종목을 공략한다. 그게 바로 노란톡방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힘들었던 타이어 관련주들이었는데 하반기에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 거고요. 자, 원자재 가격, 유가, 물류 운임비 이런 부분들이 다 하락을 했고 타이어 업계 실적이 이 포인트에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21선 돌파를 해줬고요. 자, 이 모습 보면서 내일 눌리더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이런 타이어 관련주들 하반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뭐 HLB 후보생은 오늘 좀 하락이 나오기도 했고 현대제철 후보생도 간단하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제철은 차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확실한 거는 저는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서 급등이 한다는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재료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종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료는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임단협 파업 수순 밟고 있나 이게 파업에 대한 악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제철 차 강판값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도 강판값 인상하게 되면 이제 호재입니다. 하지만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을 때 호재가 악재를 이기면 21선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악재가 호재를 이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 나올 수 있다 해서 현대제철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HL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급등락이 너무 크고요. 아래 꼬리 윗꼬리 너무 크게 달리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HLB를 대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오늘 봉을 보면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요. 보면 아래 꼬리도 이만큼, 윗꼬리도 이만큼 22선에 걸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는 제가 안 한다는 말 아닙니다. 지금 이 방울 봐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 내일 혹시라도 HLB 급등 나오면 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이 많은 종목 중에 제가 하는 종목은 1개, 3개만 하는 거니까 여기 걸릴 수도 있고 신규 종목도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당일 주도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HLB는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두 종목은 지금은 캐스팅할 수가 없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 이슈가 있는 것으로 뉴스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 종목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뉴스들,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들까지 모두 만나보셨고요. 자, 이제 곧 오늘의 퀴즈 정답이 공개가 될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되셨고 어떤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을지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와이드카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특히 더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용준 디렉터께서 직접 정답을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공개가 될지 지금 공개를 바로 해 주시죠. 오늘도 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실까요? 3으로 할까요? 1으로 할까요?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그리고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2번 머큐리였습니다. 자, 머큐리 사실 지난주에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솔리드였고 네. 오늘은 또 머큐리네요. 제가 지난주에 솔리드 했다고 아까 힌트를 강하게 드렸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는 지난주 와일드카드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와일드카드는 솔리드, 지금 오늘 와일드카드는 머큐리입니다. 혹시 솔리드가 유튜브 보니까 솔리드가 정답이라고 확신하신 분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선 머큐리가 정답입니다. 머큐리 정답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커피 쿠폰 5개 저희 회사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머큐리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머큐리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죠.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머큐리 봤는데 머큐리가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건설주 그리고 기타 철강주 이런 종목들 갔는데 5G 관련주로 머큐리가 지금 처음 가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 내일 흐름 저는 정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료가 2가지인데 정부에서 중동의 5G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머큐리가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머큐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국내 최초 와이파이 협회 인증을 받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재료는 5G 분야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데요. 정부가 중동의 교통망과 5G 관련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 소식에 지금 흐름이 좋은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거기다가 9월 2일 날 기사를 봤더니 무려 50조 원을 정부에 지원을 하고요. 국내 최초 와이파이 협회 인증을 받은 머큐리가 네옴시티 5G 대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 크게 나왔죠. 나오고 오늘 공략을 할 자리는 사실 나왔는데 윗꼬리로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지수 때문에 밀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눌릴 때 만약 머큐리는 눌릴 때마다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공략하시면 차트적으로 바닥주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바닥주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주가 없고 약간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큐리 그렇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머큐리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정리해드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는 네옴시티입니다. 내일 노란톡방에서 관련 재료, 뉴스, 수급 내용을 다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할 텐데 여기다가 제가 지난주부터 공략 지점까지 공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큐리 보시고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고요. 좋은 흐름 기대하고 있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 지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저 드래곤줌과 함께 머큐리 내일 한번 같이 보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커피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그리고 바로 퀴즈의 정답은 머큐리였습니다. 자, 머큐리 지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머큐리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솔리드 말고 5G 관련주로서 머큐리 공개를 해주셨는데 중동 5G 수출 추진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미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윗꼬리도 달았고 이미 바닥주였던 만큼 눌릴 때마다 잡아봐도 좋을 종목이다.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공략 지점 이야기 나눠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 그리고 퀴즈의 정답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2번 머큐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벤트 선물 받으실 5분 어떤 분이 되셨을지 지금 바로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까꿍님, 제시카님, 한상길님, 봄날님, 장동우님 이렇게 5분 당첨이 되셨고요.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 5분은 어떻게 알려주시면 되냐면요. 샵 0082번으로 유튜브 채널 닉네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나도 정답
정답 맞췄는데 왜 당첨이 안 됐지 아쉬워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벤트 일부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정답 참여하시고 또 커피 쿠폰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까꿍님, 제시카님, 한상길님, 봄날님, 장동훈님 이렇게 차지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퀴즈 정답자 분들까지 알차게 만나봤고요. 자,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퀴즈 이벤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복구 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